여러분 안녕하세요. 행운의 신 사주 풍수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보다 보면 귀격 사주가 있습니다. 귀격 사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사주 자체가 상당히 이제 귀한 사주로 돼서 격이 높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. 그런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시상편관 일위 귀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상편관 일위 귀격이라는 것은 딱 한자만 봐도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알 수 있는데, 시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주팔자 연월 일시 중에서 시천간에 편간이 1위 하나가 있을 때 이것을 귀격이라 한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 사주팔자 중에서 시상편간 1위 귀격이 있을 때는 만약에 초년이나 중년 어렸을 때 많은 고생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? 말년운을 나타내게 되잖아요.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중년 이후에는 온갖 고난 겪고 그 결국은 그것을 이겨내고 명예가 높아지고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다, 이렇게 말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시상평가 1위 기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만 이것도 약간의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, 일단은 다른 지지나 아니면 천간에 정간이나 편간이 또 하나 있어가지고 이게 혼잡되면 좋지 않습니다. 혼잡되면 안 된다는 거죠. 왜냐면 일이라는 것은 한 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. 근데 두 개, 세 개가 있으면 이게 격이 시상편간 일이격이 안 됩니다. 그리고 편간이 예를 들어서 월간이나 연간에 있다. 이것도 역시 시상편간 일위기격이 아닙니다. 일단은 시간 위에 딱 한 개만 편간이 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시상편간 일위기격이라고 해서 고위직에 오를 수 있고요. 나중에 이제 명예가 높아진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다른 지지에 관살 혼잡식으로 해서 두 개 이상이 겹쳐서 있으면 안 된다. 그런데 저도 사주 상담을 많이 했지만 이런 시상평가 일위 기격이 가끔씩 있습니다. 그러면 실제로 또 그 사람이 아주 높고 명예가 높아지고 고위직에 있느냐? 100% 무조건 그렇다,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. 왜냐면 플러스 이제 알파라 해서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데, 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어떤 조직이나 아니면 자기가 속해 있는 직장, 또 직업적으로 상당히 높게 갈 가능성은 있지만, 주변의 환경이 안 좋다라든지 아니면 대운이나 세운에서 또 이 귀신이 와서 그 편간을 극을 한다든지 파격이 돼 버리면 그때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운세 흐름도 잘 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편이다. 그렇지만 또 다른 조건은 사주가 만약에 신약하다. 신약한데 이때 편간이 신약하게 되면 귀신이 되잖아요. 귀신이라는 건 뭡니까? 나를 극하고 내가 꺼려 한다는 그런 건데, 이렇게 되면 고난 끝에 역경이 찾아온다. 뭐 이제 고난 끝에 역경이 찾아온다, 이 표현이 좀 그런데 고난도 겪고 또 역경도 찾아옵니다. 그래서 고생이 심하게 되는데, 결국 이제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이겨내고 고진감래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고진감래. 결국은 힘들고 어렵지만 잘 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. 신강에서 편간이 만약에 용신이나 희신이 된다, 그럼 그땐 더욱더 좋습니다. 우리가 신강 신약을 모르시는 분들은 사주팔자 8글자 중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내편, 즉 내편이 많으면 신강하다 보고 나의 기운을 빼는 게 많으면 신약하다고 보는데, 이때 신강을 해서 편간이 용신이나 희신이 된다, 그러면 훨씬 더 좋겠죠. 그렇게 됩니다. 그리고 경금이 자월에 태어났다. 그럼 자월이라는 건 동지섣달인데 경금 자체도 음기가 강한데, 동지섣달에 태어나면 더욱더 음기가 강해지겠죠. 그런데 경금한테는 병화가 편간이 됩니다. 그런데 이 병화가 시천간, 그러니까 시간 위에 하나가 있을 때, 그래서 이 성격이라는 것은 격을 이루었다, 이런 이야기입니다. 합격은 격이 깨졌다, 이 얘기고, 그러면 이때는 또 금수상관격도 되면서
시상편간 일이 기격이 됩니다. 그러면 이때는 더욱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식신이 있어서 제사를 한다. 그러면 식신은 이 7살 편간을 또 극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때는 식신 제살이 되는데, 근데 이때는 이 신약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. 왜냐면 이 식신이 있을 때는 이 편가는 나를 극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나를 극할 때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데 식신 제살까지 된다? 그러면 아주 귀하게 된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상편관 일이 기격이라 하더라도 약간의 사주의 구성에 따라서 좀 다르고 금수상관격이냐 아니면 식신제살격이냐 이것도 좀 같이 봐야 됩니다. 그런데다가 대운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사실 사주가 이게 보는 게 상당히 좀 까다롭고 어려운데 이런 부분까지 다 파악을 해서 이것마저 완벽하게 길신으로 되어 있다? 그러면 이 사람은 거의 90% 이상 젊었을 땐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명예가 높아지고 고위직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 사주가 아주 비슷합니다.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사주를 하나 보고 또 실제로 대학 교수가 돼서 이제 이름이 상당히 높아진 사람 그 사람 사주도 같이 해서 두 가지를 한번 실제 사주 예시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의 사주는 윤석열 대통령 사주 팔자입니다.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시간을 완전하게 알지를 못해서 약간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데 어떤 분은 개미시로 보더라고요.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정확하게 개미신지 병술신지는 완전히 뭐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고요.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에 봤을 때 저는 좀 병술시도 가능성이 있다.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검찰총장을 하고 또 사실은 뭐 좌천도 되면서 고난을 겪고 또 검찰총장이 됐을 때 또 상당히 또 힘들었잖아요. 근데 그 고난을 겪고 어떻게 되었습니까? 결국은 대통령이 되었잖아요. 그래서 일단은 이게 시상평가 일이 기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. 어쨌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런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 이렇게 되었을 때 실제로 기하게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이분은 경진일주가 자월에 태어났습니다. 자수는 상관이잖아요. 그러면 또 금수 상관격입니다. 그런데 금수 상관격인데 경금이 자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금수 상관격은 희경관이라 관을 좋아한다 했습니다. 특히 편관을 좋아하게 되죠. 그러면 왜 그러냐면 추운 겨울에 이 경금이 춥고 음기가 강한데 하늘에 태양이 뜬다. 물론 시간이 술시라 좀 아쉽기는 합니다. 만약에 뭐 병옷이라고 하면 정말 좋겠지만 시간이 그렇게 나오지가 않죠. 그러면 병술시라고 하더라도 이 술은 병화의 고장지이긴 하지만 병화하고 같은 인옷을 삼합의 기운으로서 어쨌든 기운을 받는다고 보면 이 병화 시천간에 있는 병화 편간이 경금 입장에서는 아주 좋다. 희경관이다. 그리고 이것을 편관이 한 개만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시상편관 1위 귀격이라고 해서 아주 좋게 봅니다. 그렇다고 하면 이 중년까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은 명예가 높아지고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다. 이럴 때 아주 시상편관 1위 귀격과 윤석열 대통령 사주에는 금수상관격이 같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사주입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뭐 대통령이 되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사주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아주 명예가 높아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.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면 실제로 이런 사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아래 사주는 실제 있는 사주입니다. 이분은 이제 실제 시간까지 다 맞는데 역시 이분은 경인일주에
자월에 태어났어요. 이분 역시 금수 상간격이에요. 근데 이분 사주는 조금 다른 게 윤석열 대통령은 상간이 좀 강하고 인성도 강하지만 이분 사주는 지금 을묘년생이니까 75년생이잖아요. 75년생인데 경인일주다. 그런데 이분은 지금 편제도 굉장히 강하고 정제도 강해요. 그런데다가 자묘 형살이 있습니다. 자묘 형살인데 여기서 무토가 인성이 용신인데 또 인성이 파극을 당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무토가 무자월이긴 하지만 경자년생이니까 일단은 이 무토 편인 이게 파극을 당하지 않은데 이분은 지금 경인일주의 이목한테도 파극을 당하고 을묘년생이니까 을목한테도 파극을 당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가 안 좋게 돌아가셨는데 일단 그런 게 있어요. 왜 인성이 경금을 생해줘야 되는데 일단 인성이 파극을 당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힘들고 어렵다. 이것을 바로 재극인이라고 합니다. 지금 을묘나 인목은 경금 입장에선 정제와 편제잖아요. 그런데 이 재성은 인성을 극하게 되잖아요. 재극인이 된 겁니다. 그래서 재극인 사주가 됐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을 겪었다. 만약에 화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? 재생관, 관인상생 이렇게 되었을 텐데 그게 안 됐어요.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사주하고 똑같은 무자월에 경금을 갖고 태어났지만 좀 다르다. 이분은 고생이 훨씬 더 심했다. 그리고 나서 대학 교수가 되고 학교에서도 굉장히 이제 명예가 높아지고 뭐 이제는 뭐 이제 50대니까 50대 좀 넘어간 나이잖아요. 이제 50이 딱 됐는데 어쨌든 지금 이 병술이라는 건 시청 간의 병화 편관이 와서 결국은 잘 됐다. 다만 이분이 조금 자묘형의 도화살이 강하고 형살도 있는 데다 그러다 보니까 또 현재 정제가 강하다 보니까 여성 문제가 굉장히 많고 복잡한 사람입니다.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김건희 여사가 있지만 진토 속에 을목은 정제잖아요. 정제가 또 암합을 해서 이 천간 경금과 을경합이 돼서 결국은 좀 늦게 결혼을 했지만 이 양반 아래 사주는 굉장히 여자 문제도 복잡하고 어쨌든 또 자묘 형살은 사주에서 이 생난, 음란 이런 거하고도 또 관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술을 좋아하는데 이 아래 부분 이 양반도 술은 또 좋아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.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결국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결국은 시상편과 일익기격과 금수상관격 이 두 가지 사주가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이렇게 보면 공교롭게 비슷한 점도 있어가지고 시상편관 일익기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어렵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천천히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도 잘 가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잘 다시 반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시상편과 일익기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